이제 각 섹터에서 좀 대표적인 기업들을 몇 개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좀 더 부연 설명을 할 텐데요. 네. 최근 몇 년간은 이제 유틸리티 업체들이 전력망에 투자한다고 현금 흐름이 많이 나빠졌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전기료를 인상하면서 현금 흐름이 점차 개선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배당도 꾸준하게 성장할 것이고 미국의 전력 수요가 몇십 년 만에 크게 증가하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미국 유틸리티 섹터 전체로 이익 체력이 한 단계 레벨업 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오늘은 김효식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채널에 이제 자주 나와주셔가지고 익숙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초부터 이제 우리가 전력, 기기 막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 기업들이 굉장히 주가도 좀 많이 올랐고 뭐 최근에 뭐 금리네 뭐니 하면서 조정을 받았지만 또 반등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도 미국 내에서 이제 유틸리티와 관련된 회사들, 에너지 관련된 회사들이 정말 뭔가 큰 변화들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아마 이제 팀장님께서 구체적으로 기업 단까지 내려가서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 오늘 무슨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저희가 연초부터 드렸던 네. 미국 전력 산업에 주목해야 된다는 내용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네네. 최근에 좀 업데이트가 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좀 바로 좀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네. 너무 딱딱한 이야기부터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 네.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9월에 좀 재밌는 뉴스들이 몇 개 나오고 9월 달에, 있는데요. 네. 그거를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장표에 보시면 9월 12일이죠. 그 오픈 AI의 CEO인 샘 알트만하고 네. 엔비디아 젠슨왕 CEO 그리고 엔트로피,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의 고위 이제 경영진들이 모두 백악관에서 회동을 가졌었는데요. 그 회동의 목적은 이제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대규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민관의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AI 인싸들의 모임이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AI 인사들이 이제 백악관에다 우리 힘드니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뭐 촉구하는 그런 자리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후에 9월 20일에는 이게 또 재밌는 뉴스가 있었죠. 저희 이호숙 채널에도 올라왔던 거를 아마 많이들 보셨을 텐데 네. 미국의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고 하는 원전 1위 사업자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2019년에 가동 중단했던 그 3마일 섬 원전 1호기를 2028년부터 재가동해서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에 20년간 전력 공급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했었죠. 이게 사실 9년 전에 꺼버린 건데 네. 이제서 다시 살린다는 게 참 되게 저도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이게 뉴스가 전해진 직후에 이제 이 회사의 주가가 한 22% 급등하기도 했었죠. 그만큼 미국에서도 굉장히 의외라고 받아들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그 뉴스 보고 팀장님께서 해주셨던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원전을 새로 짓지는 않을 겁니다. 새로 짓기는 힘들죠. 짓기 힘들어요. 네, 왜냐면 10년이 걸리니까 네. 짓기는 할 텐데 근데 이제 쓰던 걸 더 쓰든가 네. 쓰던 걸 더 쓰던 것까지는 내가 생각을 했는데 멈췄던 걸 다시 가동하는 거잖아. 10년 정도면 그래도 좀 부품 교체하면 쓸만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와 근데 이거는 좀 충격적이었던 게 이 쓰리마일 섬이라는 그 지역이 갖는 그 미국 사람들에 대한 인식 네. 굉장히 좀 위험한 후쿠시마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사고를 쳤으니까요. 원전 아무리 40년 된 일이라도 원전이 사고가 났던 데에 있는 거를 다시 가동시킨다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와 이게 좀 저도 충격적이긴 했어요. 그래서 미국 투자자들도 아마 충격적이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었던 것 같고요. 맞아요. 또 있나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며칠 후에 9월 25일에 오픈 AI 샘 알트만 CEO가 12일에 방문한 걸로는 모자랐는지 또 백악관을 방문해서 네. 저희 한 개당 무려 5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미국 전역에 5개에서 7개 건설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계획을 전달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 샘 알트만이 요새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아무튼 뭐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근데 이 5기가와트라는 규모가 그냥 일반 투자자분들이 보시면 전혀 감이 안 오실 텐데 그렇죠. 원래 기존에 이제 미국에서 지어진 데이터 센터들이 이제 전력 용량 규모로 봤을 때 100에서 300메가와트 정도만 돼도 크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5기가와트면 이게 1000메가와트가 1기가와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데이터 센터의 거의 뭐 한 50배 규모의 데이터 센터 한 개소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규모의 이제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 이전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1기가와트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짓겠다고 이미 공언을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데이터 센터가 기가와트 단위로 커지기 시작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0개가 아니고 10배 그랬더니 이제 네. 나는 50배 막 이렇게 계속 지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약간 엄청난 좀 규모네요. 엄청나게 지르고 있는데 근데 또 이걸 단순히 벙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실제로 오픈 AI가 한 65억 달러 정도의 펀드레이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요. 네. 네. 근데 거기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도 뭐 한 10억 달러씩 이제 들어갈 것 같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어제 보니까 애플은 난 안 해 이렇게 예, 한 것 같긴 해요. 애플은 뭐 빠이빠이 하겠습니다만 근데 이러한 오픈 AI 계획이 마냥 뻥카는 아니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온 돈 있고 하니까 근데 이제 미국 정부한테 좀 도와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네.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배경이 되어서 이건 제가 연초부터 몇 번씩 여러 번 봤어요. 네. 여러 번 보여드리는 장표인데요. 그래서 이게 미국 유틸리티 산업에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 게 요 보시는 차트에 2007년부터 2023년까지를 보시면 미국의 발전량이 정체가 돼요. 왜냐하면 이때 그 미국의 제조업이 중국 같은 이제 아시아 신흥국으로 많이 넘어가면서 전력 수요가 정체가 되는데 근데 2023년부터 향후 몇 년간은 이 정체됐던 발전량이 연평균 5에서 10% 정도로 갑자기 확 커질 거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하. 여러 전망기관들의 이제 자료를 취합한 건데요. 그래서 이 전망치들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좀 시간별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다음에 보시는 차트는 제가 2022년부터 여러 기관들에서 나온 미국의 전력 수요 전망치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맨 왼쪽 막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요거는 2022년 12월에 그리드 스트래티지스라고 하는 미국의 전력망 컨설팅 기업에서 2022년부터 27년까지 미국의 5개년 전력 수요 연평균 증가율을 2.6%로 전망을 했었거든요. 이때도 올라갈 거라고 봤네요. 그죠? 그렇죠. 0%대에서 2.6%로 올라간다. 그 주된 이유는 제조업 리쇼어링과 뭐 전기차 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네. 근데 이 그리드 스트래티지스에서 정확히 1년 후에 2023년 12월에 다시 보고서를 발간했을 때는 우리가 다시 따져보니까 미국의 향후 5개년 전력 수요 증가율은 연평균 4.7%로 올라갈 것 같아. 아. 1년 전에 2.6%에서 이제는 엄청 많이 4.7%로 2%포인트 이상 올렸는데 주된 근거는 AI가 더해지면서 생각보다 더 빨리 늘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놀라운 이제 수치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올해 9월에 그러니까 24년 9월 12일에 미국의 ICF라고 하는 네. 그 전력망 컨설팅 관련 상장사가 있거든요. 이 회사가 미국 정부나 뭐 듀크 에너지 같은 여러 유틸리티 기업들을 고객으로 두고 있는 좀 짱짱한 컨설팅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예측하기로 우리가 봤을 때는 2024년부터 2028년까지 미국의 전력 수요는 연평균 9.0% 증가할 것 같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증가율이 미드 싱글로 나오면서 하이 싱글까지 이제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잠깐만요. 이게 처음에는 이제 0.03%였었어요. 그렇죠. 과거에는 0.03 네. 그러다가 2.6 그다음에 4.7 그다음에 이제 9%까지 네. 이게 이렇게 늘어나네요. 네. 그래서 대충 뭐 평균 쳐보면 한 5, 6%는 증가한다는 건데 그것만 해도 0%대에서 전력 수요가 5%대로 이제 그쵸. 성장률이 높아지게 되면 이게 급성장인데. 산업적으로 굉장한 파급 효과를 발생시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냐? 이거는 아마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텐데 미국은 이 주별로 그러니까 지역별로 전력 개통 운영자들이 따로 있거든요. 네. 우리나라는 한국전력이 독점하지만 미국은 여러 이제 전력 개통 운영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게 미국의 13개 주에 걸쳐 운영하는 PJM 인터커넥션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PJM. 여기서 매년 이제 전력 경매를 붙이는데 2025년 6월부터 26년 5월까지의 전력시장 경매 결과가 올해 7월 30일에 발표가 됐거든요. 이때 보시면 전력 경매 가격이 그러니까 메가와트 데이당 USD 269달러까지 폭등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9배 이상 폭등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전력계통 운영자한테 발전소 용량을 제공하는 대가로 날마다 받는 이제 금액이 9배 증가했다는 소리거든요. 근데 이게 최종 전기료에 이제 포함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 하나인데 이런 식으로 전력 경매 가격이 급등하면 최종 전기료도 결국에는 어느 정도 오르게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발전소 경매 가격이 올라가면 해당 지역의 유틸리티 업체들은 실적이 상향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뉴스가 나오고 나서
이 지역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랑 비스트라 이 두 개가 제일 큰 업체거든요. 네. 이 업체들 다 10% 이상 올랐었죠. 아, 왜냐하면 경매 가격이 급등하면 당연히 이 업체들의 실적은 상향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요. 실제로 외사들에서 상향 보고서도 나왔고요. 그래서 이게 결국에는 미국의 전력 공급 부족이 점차 현실화될 거고 이게 가격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향후 민간 유틸리티 업체들의 실적은 계속 상향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러한 현상이 뭐 PJM에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개통 운용 지역들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미국 유틸리티 섹터 전반에 좀 온기가 많이 돌고 있다. 그래서 대표님이 텔레그램 채널에도 얼마 전에 올려주셨는데 미국의 그 펀드 플로우인가요? 네, 유틸리티 네. 섹터에 대한 맞아. 펀드 플로우가 계속 맞아요. 마이너스였다가 18년 최근에 만에. 예, 플러스로 돌기 시작한 것도 좀 의미가 있지 않나. 근데 이제 사실 그 보고서를 쓰신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분은 요게 그 경기 침체의 상징이다. 경기 침체되니까 유틸리티를 좋아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유틸리티 산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오늘 얘기하는 이런 변화들을 간과한 이제 탑다운으로 보시니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유틸리티 업체들이 이제 꾸준히 배당을 잘 주고 그쵸. 방어전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맞는 얘기긴 한데 그쵸. 근데 제가 보기에는 미국의 전력 수요가 몇십 년 만에 크게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이 유틸리티 섹터의 한 단계 레벨업이 진행되는 몇십 년 만에 오는 사이클이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보기에도 이게 오랜만에 오랫동안 안 보던 게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 좀 주목을 해서 봐야 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 속에서 한번 최종 전기료를 살펴보시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의 도시 평균 전기료를 1978년부터 24년 8월까지 나타낸 건데요. 이게 이제 일반 소비자들에게 전기가 되는 최종 전기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지금 2020년 정도부터 급등하기 시작하죠, 전기료가.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전력 경매 가격이 급등했다는 거는 이 전기료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 전기료가 유틸리티 회사들이 팔아먹는 제품의 가격인 거잖아요. 그렇죠. ASP죠. 네, ASP 물론 원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ASP도 올라가는 거지만 어쨌든 ASP가 올라간다는 거는 이 회사들의 이익이 앞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근데 이제 유틸리티 업체들의 이익이 좋아지면 얘네들이 뭘 하겠어요? 전력 수요가 늘어나니까 캐펙스 이제 투자를 하겠죠. 이 유틸리티 회사들의 캐펙스는 결국 발전소랑 전력망 이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발전소랑 전력망 투자가 앞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프라를 깔아줘야지 본인들도 계속 전기를 팔아먹으니까 발전소랑 전력망을 깔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궁금합니다.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시간이 부족하지만 대략적으로 스냅샷을 보여드리면 이 업체는 미국에서 미국 원자력 발전소 용량의 한 25%를 갖고 있는 원전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 왼쪽 차트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발전 설비 비중이 원자력이 67%로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집중된 회사를 보시면 되는데 이 회사는 연초 이후에 9월 26일까지 주가가 120% 상승했는데 그 배경은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른쪽 차트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2024년도 예상 EPS 추정치가 어떻게 변해왔느냐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게 보시면 올해 5월부터 가파르게 이제 증가를 했죠. 이때 이제 가이던스를 발표하면서 이게 본격적으로 올라간 건데 이렇게 가이던스가 강하게 나온 배경에는 결국엔 작년 9월에 미국 IRA 법안 내에는 기존 원자로들에 대해서 메가와트 시당 15달러의 생산세 공제가 이제 확정이 됐거든요. 이거를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지급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기존에 원전 돌리고 있는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네요. 보조금을 주니까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의 실적 추정치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결국 이러한 정책적 배경이 있으니까 9년 전에 껐던 쓰리마일 섬 1호기도 다시 가동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면 보조금 받으니까 경제성이 갑자기 생긴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러한 정책들이 껐던 원전을 살리는 것까지는 오케이인데 과연 신규 원전 건설을 촉진할까?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문제이긴 합니다. 이번에 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가 이번에 그 20% 올라가지고 화제가 됐던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근양을 통해서도 소개해드렸던 그 회사네요. 네, 맞습니다. 신기합니다. 네. 근데 이 회사는 원자력의 비중이 높고 천연가스 비중이 또 높고요. 네. 그렇네요. 근데 어쨌든 미국 유틸리티 섹터를 이해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유틸리티 섹터의 상장사가 몇십 개 있거든요, 미국에는. 네. 근데 그 중에서 시가총액 1위는 넥스테라 에너지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9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넥스테라 에너지 시가총액이 1,739억 달러인데 방금 말씀드린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4위로 822억 달러거든요. 한 2배 정도 시가총액 차이가 나는데 그러네요. 발전 설비 용량으로도 한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결국 설비 용량 대비 이렇게 시가총액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넥스테라 에너지는 여기 발전 설비 비중을 보시면 천연가스가 39%로 제일 많고 풍력 30%, 태양광 16%, 그리고 원자력도 9% 있고요. 배터리 ESS도 한 4% 있어서 상대적으로 이 풍력, 태양광, ESS 같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발전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회사는 사실 원자력 비중이 작다 보니까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처럼 급격한 추정치 상향은 없었지만 어쨌든 추정치가 조금 올라오기는 올라온 상황이고 이 회사에서는 24년부터 27년까지 연평균 6에서 8%의 EPS 증가율 가이던스를 제시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무난하게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안정적인 회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미국에서 가장 큰 유틸리티 회사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회사에서 더 중요한 점은 이 실적보다도 이 회사의 캐펙스 계획이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아까 그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는 전력망은 안 갖고 있고 원자력 발전소 위주다 보니까 사실 신규 캐펙스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원전을 새로 짓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캐펙스는 사실 작은데 이 넥스테라는 캐펙스가 굉장히 열심히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에 올해 6월에 이제 캐펙스 가이던스를 수정해서 나타냈는데 보시면 2024, 25, 26, 27까지 캐펙스의 YOY 성장률이 4.4, 9.0, 15.4로 20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캐펙스 증가율이 더 올라가잖아요. 그거는 이제 2020년대 후반에 미국의 전력 수요 이제 쇼티지가 더 심해질 것이라고 보고 그거에 맞춰서 이제 캐펙스를 늘려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1등 회사의 캐펙스가 2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더 가파르게 증가한다는 것은 발전소와 전력망에 대한 투자도 더 가속화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